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래된 나를 떠나라 라는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박상은 옮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바꾸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낡은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들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선언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마음을 쏟은 것은 무엇이든 쉽고 편안하게 해낼 수 있어 라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위험해 라는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이 되는 데는 위험이 따르지 않아. 나 자신이 되는 것은 궁극적 진리이고 나는 이것을 두려움 없이 해낼 거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스스로 운명을 완수하는데 무한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고 또 가정 불화를 일으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기보다는 나 자신으로서 미움받는 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어. 신의 한 조각인 내가 자격이 없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건 내 성격에 안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본성은 완벽하고 흠이 없어. 나는 이런 본성으로 돌아가야 해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무한한 풍요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적절한 상황과 사람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적절한 시간에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고 변명하고 싶어지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강하지 않아 라고 변명하게 되면 나는 무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 힘은 내 존재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데서 나오니까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신적인 마음의 창조물이야. 완벽하고 천재적이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 라고 생각되면 신체적 나이는 나나 내가 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을 어겨선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우주적인 규칙에 따라 살고 있는 거라고 하고 다짐을 하고 그건 너무 엄청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내겐 에너지가 부족해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나는 내 삶에 열정을 느끼고 이 열정은 항상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사가 문제야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나는 어린 시절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너무 바빠 라고 변명하고 싶어지면 삶의 질서를 부여할 때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겁이 너무 많아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온 마음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혼자인 적이 없으니까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려면 자신이 삶에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장애가 소위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험을 싫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이는 자신 안에 정신적 장벽을 쌓은 것입니다. 이런 장벽은 변명이라 부르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혹은 실패로 이어질지 모르는 한 걸음을 내딛거나 비난의 표적이 되거나
시험이나 경쟁에서 패하거나 기타 자신을 보다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줄 그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예전과 동일한 핑계를 대면서 모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끝나는데 우리가 유전이나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습관적인 사고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가난이나 불운, 또 늘 해오던 대로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뭘 이해 등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놈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 구조를 연습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시 그놈과 일치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고 불가사의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는 도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핍 상태를 암시함으로써 더 많은 결핍을 초래할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를 강조하게 되면 자신 안에 부족과 결핍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어라는 생각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좋든 싫든 더 많은 결핍을 불러오는 주파수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풍요롭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원과의 일치를 이루는 게 어렵다면 소망을 인식하는 자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날 것입니다. 그땐 감정 에너지를 통해 근원과의 일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부유한 느낌을 갖기 위해 돈을 조금 빌려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돈의 흐름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풍요의 근원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열정에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걸. 이 놀라운 기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겠어. 반면에 변명은 이와 정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낼 필요는 없다고.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말이야. 지금은 그만두겠어.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내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빨리 해치워버리자. 열정이 있으면 그 무엇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무의미해지고 돈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으며 우리는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열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변명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열정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느라 변명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하는 일이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사실은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열정은 변명을 무력화시킵니다. 짜증을 내며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키우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알아야 합니다. 그 편이 사는 게 지루하다는 따분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래된 나를 버리기 위해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베풀고 예전 같으면 비판했을 대목에서 비판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
예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의 영역과 조화를 이룬다면 자신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머릿속에서 이를 몰아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스스로 주의를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잘 될 거야, 잘 돼야 해, 혹은 나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 있고 신이 계획하신 시간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아 등 근원에 일치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매초 매분 매 시간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매일의 삶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현재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신은 어제나 내일을 통해 만나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의 신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흥분과 설렘은 생각의 결과이고 그 생각이 근원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열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활동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설레게 하는 것을 일기에 써야 합니다.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되 날마다 그 열정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존재 양식이 습관화되면 온 우주가 협력하여 우리의 꿈에 어울리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을 처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열정을 창조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게 할 만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익숙한 변명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멈추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로 향할 때 변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습관적인 마음에서 변명을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